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펜타닐이 담긴 의문의 편지, 봉투가 잇따라 배달돼 직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규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만큼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약품입니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조지아,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선관위와 관공서 건물에 펜타닐이나 흰색 가루, 협박과 모호한 정치적 상징이 담긴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일부는 배달 과정에서 차단됐지만 편지 때문에 대피 소동이 벌어지거나 대표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편지에서는 반파시스트 상징과 무지개 깃발, 오각형 무늬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종종 좌파 진영과 연관되지만 보수 진영이 좌파를 낙인 찍고 고정관념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AP는 짚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우편조사국은 이들 편지의 발송 경위를 추적 중입니다. A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선거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의 선거관리 직원들이 위협과 괴롭힘,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적은 테러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의문의 편지 사건이 계속되자 일부 지역 선관위는 해독제 난록손을 비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선관위에서 일하는 엘든 밀러는 우리 팀은 선거에 따라 수천에서 수십만 개의 투표용지를 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다며 팀원들에게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한다고 했습니다. 애틀랜타 체로키 카운티 선관위의 앤 도버는 많은 직원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피해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선관위는 문제 편지를 받지 않았지만 우편물을 특정 장소에만 두고 장갑과 마스크를 낀 직원만 열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조만간 159개 카운티에 난록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자신의 아들이 약 5년 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우리는 이 약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로피츠 풀턴 카운티 위원회 위원장은 레펜스버거와의 기자회견에서 2020년 대선 이후 2명이 지명된 이후 카운티의 선거 근로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등은 선거 근로자들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투표용지를 채우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은 근소한 차이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와 줄리아니 등 17명을 기소한 풀턴 카운티 검찰 중에는 선거 노동자들에 대한 진술과 행위에 초점을 맞춘 범죄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민주주의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선거의 흐름을 방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피츠는 말했습니다. 피츠는 2024년에 조지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가 선거 정밀 조사에 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많은 선거 사무소들이 건물의 보안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베커는 이번 공격이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를 운영하는 이 사무실의 공무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21개 회원국이 17일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무역 확대를 골자로 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2023 골든게이트 선언으로 불리는 선언에서 무역 확대와 자유화, 부패 척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는 회원국 간 이견 때문에 공동 논의는 별도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습니다. 이날 도출된 공동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는 기술로 생산된 수소를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후대응 방침도 설정했습니다. 정상들은 부패 범죄자들과 그들의 불법 자산에 대한 회피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부패 척결 공조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이견 때문에 따로 채택된 의장 성명에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무력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은 회원국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의견 교환에 그쳤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 등 일부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상은 지난 11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이슬람협력기구 특별정상회의의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장 성명에는 일부 회원국이 에이펙이 애초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포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 현안이 2023 골든 게이트 선언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자지구 내 가장 큰 난민 수용소가 위치한 자발리아에서 18일 하루 사이 두 차례 공습으로 최소 8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가자지구 북부 소재의 알파쿠라 학교로 난민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이며 공격은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는 입수한 영상 속에서 건물 바닥에 피와 먼지로 뒤덮인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알자지라도 폭격으로 깨진 복도와 바닥 위에 다수의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날 다른 난민 대피소 건물에서 발생한 별도의 공습으로 일가족 32명이 숨졌으며 이 중 19명은 어린이였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전면적인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근거지로 간주, 진입 작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1만 1천 명 이상 팔레스타인인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은 어린이로 집계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하마스의 이익이 되는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3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2%만이 긍정 답변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던 같은 조사에서 41%가 긍정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사태에 있어 미국이 중립적인 중재자가 돼야 한다는 답변도 같은 기간 27%에서 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68%에 달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4분의 3,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가량이 휴전 입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하마스에 혜택을 주는 휴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스라엘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교전 중단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